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세종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는 야시장 행사도 열리는데 복숭아 판로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불투수 면적 줄이기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립이 중단된 아산 은봉 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이달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여름철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사인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전국이 수해로 시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되 조치원 복숭아의 판로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을 이겨낸 복숭아가 분홍빛의 고운 자태를 드러낸 채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11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입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바로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조치원읍에 있는 이곳 세종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의 흥을 돋우는 문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판촉과 홍보 행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농가분들의 복숭아 판로로서 저희가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복숭아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치원 복숭아를 잘 알려내는 그런 브랜딩에 대한 목적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장 직거래 장터에서 조치원 복숭아는 3kg 한 상자 기준으로 7에서 9관은 26,000원, 10에서 11관은 22,000원에 판매되는데 현장 설문 참여 등을 통해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보다 축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풍성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일 예정인데 무엇보다 낮과 밤의 테마가 확연히 다른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한여름철 축제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물놀이, 그래서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또 여름이기 때문에 야간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밤에는 별빛놀이라는 컨셉에 따라서 별빛 콘서트라든가 별빛 드론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축제의 흥행을 인근 전통시장으로까지 옮겨가기 위한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세종 전통시장 대표 맛집의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파치맥 야시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파치맥은 파닭의 원조이자 세종 전통시장의 명물인 파닭과 치킨, 맥주를 합쳐 지은 것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에 음식점 24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앙 통로에 별도의 취식 공간을 마련했고, 거기서 간단한 공연과 함께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통한 농가의 판로 확대에 이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여름 장마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통상적인 장마 기간을 넘어 호우가 반복되는 뉴노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 대신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대책을 강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시 물총새 공원에 조성된 바람길 숲. 게릴라성 폭우가 반복되는 시점, 도심의 침수 피해를 대비하는 기법이 공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생태수로나 자갈형 빗물 침투 시설을 통해 토양으로 빗물 흡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인근의 아름드리 공원, 생태습지와 식생수로 등으로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도와 유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모두 녹지 공간을 확충해 땅속에 물이 잘 침투되도록 순환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도심 속 침수, 범람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투수 면적률을 적게
되도록이면은 리드 기법이라든지 투수 면적들을 확대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방제 시설만으로 도심 침수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 면적을 늘려 빗물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투수 면적이란 도시 경관에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토양으로 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저역량 개발 기법, 일명 LID 기법을 통해 불투수 면적을 생태 면적으로 바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화에 따른 범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천안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천안시 불투수 면적은 약 128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도시 면적 대비 20%가량을 차지합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을 비롯한 극한 강도의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띠녹지 공간, 빗물 정원 등 생태 면적을 넓혀 그린 인프라 전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지구 등에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적용해 집중호우 등의 기후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공사계약 해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이달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입니다.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 시점을 훌쩍 넘긴 지난해 5월에도 공정률이 46%에 그치면서 아산시는 결국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각종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이달 중으로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아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3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뒤 재공사에 들어가 올해 12월까지 음봉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개관은 준공 후 약 2달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모종 복합문화공간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소방서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모종 복합문화공간. 아산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선정된 정부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종 복합문화공간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복합문화공간에는 주민문화복합공간을 비롯해 키즈앤 맘센터와 작은 도서관, 신중년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73억 원입니다. 아산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5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은 물론 청년과 중년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기초단체장이
지난달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참전 명예수당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음에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참전 용사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박경기 아산시장은 홀로 남아 긴 세월 고생한 국가유공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14일까지 청렴 시민감사관 12명을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은 교육행정과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만 19세 이상의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될 6기 청렴 시민감사관은 연임된 1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 신규 회원 모집 확대를 위해 보람 수영장을 대상으로 3개월 학기제 강습을 시범 운영합니다. 3개월 학기제 강습반은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22일부터 보람 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설공단은 수영장 이용 적체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이번 3개월 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신규 회원 수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헤아림 가족교실은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 임상심리사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등이 이뤄집니다. 프로그램은 각각 5차례 진행되며 서북구와 동남구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삼거리 갤러리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공간 지원 사업으로 2건의 전시를 운영합니다. 먼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는 박영, 송민 두 작가로 이루어진 장기전 그룹의 사적인 정원 전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예술단체 드로잉 때깔의 드림어번 스케쳐스가 진행됩니다. 갤러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도 전공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3%에 달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020년 78.5%에 이어 2021년 37.3%, 지난해엔 27.5%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은 가까스로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지방은 대부분 미달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 병원도 정원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의 취득을 위해 4년차마저 나가게 되면 충원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공 선택을 앞둔 인턴 의사들은 소아과 기피 현상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소아과를 선택하더라도 전공의가 부족한 지방은 업무 과중이 불보듯 뻔해 굳이 지방병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점점 소아 환자 수도 줄고, 그러면 이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니까 이제 전공의 숫자도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숫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점점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들은 교수와 간호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의가 되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엄연히 월급을 받는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수련과 함께 입원 환자 관리와 당직 근무도 수행합니다. 이런 전공의 부족 문제는 또 다른 악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인 양성과 연구보다는 외래 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병의원보다 수입도 적고 교수의 명예도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인력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그 전공의에 대한 인력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사실은 많죠. 소아과 운영에 따른 악성 민원의 만성 적자, 여기에 전공의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상급병원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소아과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 도민들이 최소한 충남은 벗어나지 말고 충남에서 어떤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소아 청소년과에 대한 그런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것을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시내버스의 지방정부에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같은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 잦은 민원과 적은 수입이 예견되어 있는 소아 청소년과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한 전공의에 대한 당근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 지역에서 소아 청소년 진료를 담당할 사람들은 앞으로 전공의들이에요. 근데 그런 전공의가 없다라는 거는 현재 있는 인력이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가칭 천안호수고와 아산 탕정 2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성성동 지역의 가칭 천안호수고를 39학급 규모로 오는 2026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설립을 추진합니다. 또한 탕정면과 응봉면 중심으로 산업단지 배후 주거시설이 연차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39학급 규모의 아산 탕정 2고도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중투심사에서 학군 내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두 학교의 규모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장 노선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과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간의 정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갈등은 최근 의회 사무국 감사를 두고 더 악화된 양상입니다. 선수 선발을 두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FC의 대표이사와 전력강화팀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단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죽음으로 촉발한 교권보호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두과자죠. 그리고 천안 광덕은 호두나무 시베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베지로서의 위상과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부모님을 따라 2대째 천안 광덕의 호두를 지켜나가고 있는 젊은 농부 이한음 씨를 만나봅니다. 아버님이 어쨌든 25년 동안 열심히 호두를 가꾸고 관리한 땀과 피가 흐르는 이 곳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에서 2대째 호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장사를 좀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천안 이쪽을 선택하게 됐고, 여기서 산을 가꾸시다 보니까 호두나무가 덩굴에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거를 걷어내시고 하시다 보니까 호두나무인 걸 알게 됐고 많이 심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귀농하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랑 어머니 안 계시면은 놀 수 있겠다, 신난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계속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하는 거나 어떤 다른 거보다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에 좀 더 잘 맞는구나. 나는 뭔가 이걸로 어떤 농장을 운영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일하는 게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낮에는 뜨겁지만 3, 4시만 되면은 산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귀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이 시베지로서 생산량도 우리나라에서 4, 5위로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려보고 호두가 몸에 좋고 어디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다양성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호두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에는 호두를 많이 키우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제가 맡아서 할 때에는 호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호두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호두를 싫어해요. 호두 씹는 것도 잘 안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가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호두 오일 그리고 곱게 이제 만든 가루, 호두 가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데 왜 그거 하냐, 다른 거 하지 라는 그런 질문,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약간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었던 점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와 이제 많이 안 맞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에 아들도 그냥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날씨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해에는 호두가 잘 되고 어떤 한 해에는 호두가 잘 안 되고, 하지만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는 날씨가 뜨겁든 덥든 춥든 어쨌든 풀을 베고 열심히 나무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두를 열심히 하는 한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저희한테는 참 힘이 되고, 언젠가 저희 농장을 오픈해서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데에서 난 호두를 먹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런 걸 먹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힐링이 됐다, 그런 말이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첨단 사회로 가잖아요. 뭐 AI가 있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일하기 힘든 부분들, 즉 농업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감쌀 수 있고,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좀 와서 편하게 일도 찾을 수 있고 이런 희망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